자, 여러분, 우리 382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복선이라는 게 뭐냐면 암시랑 같은 말이고, 암시, 어둡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 또는 뭐 단서, 뭐 확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던져 놓는 거야. 그럼 뒤쪽에 그 사건이 일어나도 개연성이 생겨나죠.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암시에 대해서 필기해 봅시다. 지금 뭐 충전 필요하면 충전해 놓으세요. 거기 충전기 가지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디귿은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한다. 왜? 밤이 되었는데 뭔가 뒤숭숭한 거니까. 그럼 앞으로 뭔가 뒤숭숭한 또는 뭐 좀 어두운 뭔가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암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뒤쪽에 일어날 일들을 뭐 보여준다까지도 되겠는데요. 정리해 보시고. 자,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시했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단서라는 것도 바꿔 얘기하면은 암시예요. 복선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겠다. 지금 갈등이 심화되는지 확인해 보자. 자, 보면 알겠지만 한림이가 교시 유혹에 빠졌죠. 그럼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뭔가 문제가 커지겠지. 이 내용을 근거로 역시 판단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거야. 이제 넘어가서, 자, 의식의 흐름인데, 여러분,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면 심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면 심리가 흐름이 있다는 건요, 이게 이제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근데 내신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면 뭐라고 나오냐? 내면 심리의 주제가 또는 소재가 3개 이상 좀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사건이 요약적이냐라고 했는데, 요약적인 의심의 흐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요약적이냐 아니냐는 쇼잉이냐 텔링이냐로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쇼잉과 텔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또 무엇이냐? 여러분, 쇼잉은요, 묘사, 대화 위주로 표현하는 거고, 텔링은 서술 위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묘사만, 뭐 대화만, 서술만 있진 않잖아요.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의 비율이 커지면 쇼잉이고 얘의 비율이 커지면 텔링이에요. 그럼 요약적 제시는 뭐야? 묘사와 대화가 많이 나올 때요. 그럼 의식의 흐름 플러스,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다. 요약이니까 서술이 많을 때죠. 그래서 텔링, 서술을 통해서 의식의 흐름이 쭉 나오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내면 심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내면 심리 찾아서 현관펜 한번 쳐볼래요, 여러분? 보면은 딱 한 번 나와요.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자, 여러분, 이거 현관펜 쳐서 이게 내면 심리거든. 자, 이거 외에 내면 심리 있으면 찾아봐. 자, 결국 봐봐, 얘들아. 이게 내면 심리인지 아니면 외양 묘사인지야. 즉,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뭔가 속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겠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관찰하는 정보들이요. 자, 그럼 여러분, 내면 심리는 뭐다? 속마음이거든. 자, 그럼 이 사람의 속마음은 여기밖에 없어. 여기도 있다. 근데 봐봐.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야. 머리를 얻어맞은 게 아니라. 그리고 성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관찰이죠. 그러니까 내면 심리는 아까 저기 현관펜 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쭉 한번 읽어오면서 혹시나 내면 심리가 있는지 더 찾아보시고, 내면 심리가 아니면 전부 다 관찰이에요. 그래서 관찰인지도 확인하시라고. 그런데 소설에서 관찰이라는 표현 대신에 묘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내면 심리도 내면 심리 서술이라고 따지면 내면 심리 묘사라고 말도 써. 그러니까 묘사라는 게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니까, 관찰도 내가 시각적으로 본 걸 표현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듯이 표현이 되겠죠. 정리하시면 내면 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외에는 없고, 혹시라도 읽어보시고 더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나머지 이제 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 정리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 계속 볼게요.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고 1시간 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고. 자, 봐봐. 자, 하늘이 엿보인다? 누가 하늘이 엿보인다? 코를 찌른다? 누구 코야? 그럼 봐봐. 특히나 봐봐.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양이군, 누군가의 판단이죠. 그럼 판단 주체는 누구냐는 거야. 당연히 서술자야. 어떤 서술자야? 1인칭 내면이든지 전지든지 등등이죠. 자, 그럼 판단해봐, 여러분. 1인칭이야 전지야 뭐야? 근거 잡아봐요. 자, 지금 이런 서술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그럼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잡아야 돼. 자, 얘기했었죠, 여러분. 뭐라고? 1인칭이냐 아니냐. 1인칭 뭐가 있어야 돼? 1인칭 대명사 있으면 되잖아. 바로 보이는데? 그럼 1인칭 대명사가 있으니까 1인칭 서술자죠. 그러면 내가 내 내면 서술하는 거지.
됐니?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내면 서술인데 굉장히 정보량도 많고 2개 이상 3개 이상이 나오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의식의 흐름도 맞고요. 내면 심리도 맞아. 정답은 맞겠네요. 질문. 자, 없으면은 386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나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일정한 형식 없이 쓴 언어 예술이라고 수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험에서 오는 뭐다? 반응을 잡아라. 자, 그러면 경험에서 오는 반응 또는 성찰 깨달음이에요. 주제가. 그런데 이 단어들을 좀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요즘 객관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문제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됐니? 자, 그럼 밑으로 이제 가볼게요. 영탄이라는 건 감탄 표출인데, 자, 그럼 감탄 표출은 당연한 얘기는 첫 번째 뭐겠어요? 감탄사로 표출할 수도 있어요. 또는 감탄형 종결 어미요. 또는 의도적인 어미 변화요. 자, 그럼 봐봐. 영탄적 어조 어디 있을까? 찾아보세요. 여기에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된다라는 단어 대신에 되는구나가 쓰였죠. 이게 바로 감탄형 종결 어미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뒤에 보이면 뭐뭐 하는가, 뭐뭐 하랴, 뭐뭐인가, 뭐뭐 하느요, 뭐뭐 하는가. 이건 전부 다 서리법이죠. 그런데 폭넓게 보면 서리법도 영탄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의도적 어미 변화라고 봐서.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세요. 필기하시고. 자, 정리하셨으면 넘어가서 정리 못했네 아직. 해. 자, 계속 갑니다, 여러분. 자, 그냥 보기 읽으시면 돼요. 화자의 심리가 어떻게 되니?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문명 때문에, 문명이 원인, 신경증이 결과, 원인 커우즈, 결과 이펙트죠. 자, 그럼 화자의 심리는 뭐야? 문명 때문에 오는 신경증이에요. 그렇지. 문명 때문에 오는 불만 신경증이죠. 당연히 맞는 선지. 필기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자, 되셨으면 이어서 화로인데 이 화로가 어떤 의미냐? 일단은 주제로 쓰였죠. 자, 인물들이 나와요. 늙은 부부, 늦둥이 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학문이 짧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는 학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봐봐. 되게 가난하죠. 단칸방이고 다 깨진 지라로니까 가난하죠. 그런데 얘가 오독을 했어.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야? 약간은 조금 능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엄마가 무슨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빠는 뭐라 그래? 우리 아들 맞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봤어요? 인정미 넘친다고 봤죠. 지금 무슨 얘기야? 단칸방이고 가난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주제는 뭐야? 부모의 자식 사랑이야. 그 자식 사랑을 떠올리게 한 게 뭐다? 질화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감 넘치는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질화로가 부모의 자식 사랑이 되는 거야? 질화로가 이 질화로를 주변에 둔 풍경에서 이런 자식 사랑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 질화로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질문. 자, 넘어가서 자, 희곡 보도록 할게요. 연계 대본입니다. 자, 일단은 현관펜을 한번 쳐봐야 되긴 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걸 이제 서술형으로 묻더라고요. 자, 기본은 이제 뭐야? 인물 사건 배경 잡는 건데, 자, 연철이란 인물이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했다. 분할해서 하나씩 얘기했다가 점진적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봐, 얘들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을 했다. 어디 있어요? 말이나 해보래. 말 좀 해보래. 장난치지 말래.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또 물어봤어요. 뺏겼대. 왜 뺏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니까 뺏겼어. 뭘 뺏겼어? 빚 때문에 뺏겼대. 그런데도 빚은 2만 원이 남겼대. 그럼 봐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죠. 여기는 얘기도 안 했어, 심지어. 그러면 정보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분할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분할했다, 점적 표현이다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넘어가서 오른쪽.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뭐 어려운 거겠어요. 확인하시면 되지. 그러니 어디서 황야에 위치한 마을인지 찾아봐. 야, 이거 모르겠는데, 못 찾겠는데? 못 찾겠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뭔가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파수꾼이 있는 공간이니까 황야에 위치한 마을인지 모르겠고 최소한 파수꾼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야. 파수꾼들이 근무한다? 어떤 공간이겠어요? 막루나 초소겠지. 정답은 당연히 틀린 선치 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볼게요. 자, 대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대사야. 자, 대사인데 얘들아, 간결하다라는 거는 주어 서술어 구조가 두세 개 아래일 때 간결하다고 하자. 간결하면 무조건 속도감이 있어요. 그럼 봐봐. 뭐 쉿 한 단어잖아. 그렇게 돼서 뺏겼어. 두 문장. 뭐 감탄사, 죽일놈 두 단어. 당연히 간결하죠. 됐나요? 선생님 이거 체크 좀 하세요. 자, 계속 봅시다. 오른쪽 넘어와서. 자, 대화, 방백, 독백인데 얘기했죠. 대화는 기본적으로 화자도 있어야 되고 청자도 있어야 되고 소통 의지도 있고 소통도 실현돼야 돼. 이게 대화예요. 자, 방백은 뭐냐면 화자가 인물이고 청자가 관객일 때야. 독백은 화자가 누구한테? 화자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도념이 독백 판단해보자. 도념이 독백이 나와 있죠. 왜? 지금 스님한테 들으란 얘기인데 스님은 지금 이 장소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청자기는 해. 하지만 들을 수가 없죠. 소통 의도도 없고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독백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독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서술이 길어지죠. 서술 길어지면 어떻게 되니? 사건도 지연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제 감정 표출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서정적 분위기는 뭐야? 감정이 많이 들어왔을 때 서정적 분위기예요. 질문 필기하시고 여러분. 되셨나요? 자, 그래서 봐봐. 초부와 헤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서 얘기를 한 거다. 근데 봐봐. 청자가 어머니야 아니면 스님이야? 스님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별을 했죠. 이별한 다음에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스님 이 자리는 없지만. 왜냐면 주지 스님이 독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이 들을 수는 없고. 어머니가 아니라 스님이죠. 그런데 얘는 맞죠. 자, 판단 되셨죠? 자, 되셨으면 이제 넘어가서 필기도 하고 계시죠? 자,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장녀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여러분? 방백이라고 한다 그랬죠. 방백의 효과 뭐라고? 무대와 객석의 연결을 허물고 있다. 맞는 선지고요. 자, 필기 되셨으면 넘어가서 396페이지. 지시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지시하는 말이야. 즉 이런 괄호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물의 즉 뭐냐?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만 보여줄 수가 있거든. 그럼 인물, 배우, 대사의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괄호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괄호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되셨으면 이제 넘어가서 지시문 되게 많이 사용되는 거 보였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맞는 거고. 여기서도 가겠습니다. 필기 다 되셨죠?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97페이지. 자,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무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무대에 지금 등장인물은 촌장, 파수꾼, 단대. 너가 보냈니? 그러면 봐. 지금 누군가가 편지를 누구한테 전한 거야? 촌장한테 전한 거지.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장면 밖이잖아. 근데 이 장면이라는 건 결국 무대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 뭐가 되겠어? 무대 밖이 되겠죠. 그럼 무대 밖에 누군가 편지를 촌장한테 전했고 그것 때문에 운반인이 읽어봤고 모두 다 올려볼 모양이다라고 앞으로 사건에 대해서 예상하죠. 즉 장면 밖에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안의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하셔야 돼. 필기 다 됐니?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 맞는 선지고요.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89페이지요. 디귿은 무대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청각적 효과를 통해서 왜? 멀리서 웃고 있는데 봐봐. 처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리고 여기는 상이간자 얘들아. 그리고 처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요?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으니까 무대 밖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 그럼 무대 밖으로 튀어나갔고 무대 밖으로 가서 울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대 밖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죠. 뭐가? 처가 무대 밖으로 나가서 울고 있는 거니까. 자, 리을.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주면 디귿과 연관되면서 무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환기하기도 한대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서기가 울면서 등장했다는 거는 무대 밖에서 과거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등장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대 밖이고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지만 현재 진행 중일 수도 있는 사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겠고 또 죄송해요. 리을이지. 무대 밖이죠.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준다. 과거 경험도 보니까 맞지. 그 다음 또 봐봐.
디귿은 무대 현재 진행도 맞죠. 아까도 얘기했죠. 울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청각적 소리 맞는 거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다. 디귿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과거도 됐지만 지금 무대와 병치되어 있어. 무대랑 동시 진행 중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역시 둘 다 맞는 선지 되겠죠. 자, 넘어가서 39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한혜자가 서술자인지를 묻고 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인물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혜자가 그러니? 그렇죠. 갑자기 중간에 낑겨가지고 서술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봐봐. 한영덕과 강노인의 의상 확인해 보세요. 어디 있지? 모시적삼을 입고 있다. 한영덕이죠. 강노인은 허름한 우차일인인데 허름한 우차일이니까 누가 틀렸어? 강노인은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잠깐 쉬죠, 여러분. 자, 보자. 여기 그림을 딱 보잖아요. 뭐가 달라졌지? 여기 지금 할머니 위치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나에서는 뒤로 갔고 여기서는 앞으로 오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분, 이 공주가 지금 중앙에서 옆으로. 반대로 이 장군도 좀 더 중앙으로 나오지. 자, 그럼 봐. 자, 중앙에 있어야 더 극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는 2번보다 1번일 때 더 극적이죠. 그래서 더 극적으로 가려면 가보다 나지. 왜? 나일 때 1번에 위치하니까. 그러니까 틀린 선지고. 자, 온모. 이제 온달, 바보온달의 엄마죠. 바보온달의 엄마가 옆에 있냐 뒤에 있냐죠. 자, 그럼 봐. 지금 뒤에 있으면 가려 있지. 그럼 가에 있으면은 옆에 있으니까 가려지지 않죠. 그럼 사건을 지켜보는 역할도 될 수 있겠지. 당연히 맞는 선지 되겠다. 자, 필기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장면 전환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면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트라이트가 나오고 있지. 스포트라이트가 나오고 있지. 어둠 속에 뭐 창을 열고 있지. 그러니까 딱히 뭐 장면 전환은 없고 조명만 가지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봐봐. 무대 전체가 또 어두워진다. 어렵지 않게 보였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소도구. 자, 소도구 찾아보자. 그게 뭐니? 신문이죠. 또는 뭐니? 원고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읽어볼게. 쭉 한번 봤는데, 자, 신문이 왔어요. 근데 신문을 봤더니 뭐 눈이 왔다, 뭐 살인이다. 말이 되니? 2살 난 애가 어떻게 아빠를 죽여? 자, 근데 봐. 동대문이 어떻게 집 부차가 부디 날이거나. 자, 악마사에서 책이 나왔고 또 당선됐다. 남편이 매 맞았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도 있죠. 그러면서 신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번역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시계가 8번을 치니까 철새를 바꿔매죠. 철새라는 건 뭐겠어? 족쇄고 부자유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부자유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행동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족쇄다 부자유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주제 상징성으로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넘어가서 볼게요. 자, 괭이도 한번 볼게. 이 괭이가 무슨 괭이인 줄 알아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 당연히 충돌 갈등의 매개체 역할 될 수밖에 없죠.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 408페이지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봐봐. 시간적 배경이 고즈넉하다. 언제 시간적 배경이야? 근데 봐, 얘들아. 밤인데 그럴 수도 있으나 은밀하고 기민하다 그랬으니까 고즈넉하다 아니죠. 그러니까 고즈넉한 것은 약간 막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거야. 얘는 뭔가 뭐 약간 음모 비슷하게 혹은 뭔가 좀 숨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넘어가서요. 자, 409페이지. 홍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 봅시다. 어떤 부분에 나와 있어?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있으면 객관적이지 않잖아. 근데 봐봐. 감격한다는 표현이 있죠. 객관적이지가 않죠. 비판적이다. 찾아보자. 어디 비판적이야? 그래서 비판적인 건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전달하고 있지. 그리고 오히려 협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필기하시고. 자, 넘어가서 4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에는 장면과 장면을 연결할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 요소를 상정하는데, 그러니까 연결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 B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잖아. 샵 28, 29를 볼게요. 샵 28과 29를 보니까, 자, 밤에 비가 오죠. 그리고 비가 막 몽창 오다가 이제는 보슬리가 뿌리니까 흐름 딱 보였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8, 29 B로 얘기할 수 있겠고, 장막배에서 막 긴장했다가 보습에서 완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28, 29에서 어두워졌다가 밝아짐이다. 그것도 가능하죠. 왜? 밤이었으니까 어두웠으나 회색빛 웅자가 있으니까 밝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지금 맞는 선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기 다 되셨어요? 자, 정리해 보시고 4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발생 순서냐인데 회상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414페이지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시문이 어디 나왔는지 보시면 됐는데 지시문이 아예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틀린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415페이지입니다. 자, 단벽에 구멍을 보여줬다. 자,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거 얘들아. 지금 담장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이제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시선을 볼 수도 있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시선으로 볼 수가 있어. 그려봐야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인부가 망치로 꽝 하고 내려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사람 눈에는요 능동으로 보일 거야. 여기는 피동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는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넓혀 온다잖아. 맞니? 그래서 넓다가 아니라 넓히 어잖아. 됐니? 그러면 결국 뭐니? 이히 피동전미사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답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문법적인 거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아마 중3 학생들이 듣고 있다 보니까 사동피동 전미사를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아마 시험 범일걸요,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고1 땐 해야 되는 거라서 같이 추후 차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입장이야? 피동전미사니까 가족 입장이에요. 그런데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면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에서 보고 있는 거고 밖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봐. 그 단벽에 구멍을 보여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의 모습이 드러나. 얘들아, 이 사람은 이미 계속 해머를 보고 있잖아. 여기는 해머가 꽝 하고 열렸을 때 드디어 보이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자,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안쪽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인부들 시선이 아니라 가족들 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이쪽을 향해서 카메라가 이렇게 들이대고 있다면 당연히 단벽 바깥쪽에서 인부들 시선으로 보겠죠. 됐니? 여기까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여서 여러분 선배들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꼭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질문 되셨을까요, 여러분? 자, 되셨으면 넘어가서 416페이지. 자, 기억보다 니은의 촬영 기법을 적용하는 게 정확하다. 자, 봐봐. 양각 기법은 뭐야? 아래쪽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봐. 기억과 니은을 이제 비교 한번 해볼게요. 기억과 니은을. 자, 보쌈한 박라인을 들고 가는 1단의 나인들. 자, 여기는 뭐 기억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사람 이제 멀리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긴밀하게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자, 니은은 죄를 인정하겠느냐?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런 장면이야 위압감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낄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니은에선 위를 바라보는 게 맞겠죠. 됐죠? 되셨으면 넘어가서 뭐 이제 OX 문제는 안 풀었으니까. 그리고 422페이지. 애들 422페이지 풀었나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뭐 했어? 뭔가 안정성에 빠져있는 자신을 이겨내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상이 있었던 거죠. 그럼 당연히 이상이라는 건 뭐 자유, 신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고요. 자, 두 번째 고요함 볼게요. 고요함. 자, 고요한 생활 속 안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극복을 했으면 어쨌든 그 자체는 맞겠고, 그러면 그런 고요함을 이 사람은 욕되게 생각을 했으니까 비판이고 반성적으로 보고 있죠. 즉 자아비판이라고 봐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질문 필기 다 하고 있죠?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이거 지금 개념을 서술형으로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애들이 개념을 그냥 암기만 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풀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술형으로 내고 있어. 자, 그럼 봐요, 여러분. 개념을 서술형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에서 정의해야 돼요. 표현론적 관점 지금 쓰세요, 여러분. 쓰고 제가 써준 걸로 한 번 더 써.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론적 관점을 쓰세요. 자, 뭐다? 작가론이다. 작가 입장에서 보겠다. 작가가 왜 표현했는지, 작가 가치관 등으로 표현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관펜을 쳐보면요, 작가의 정규적 요구, 성장 배경, 가계, 생활 환경들 다 판단해보는 거고, 왜 창작인데 의도라든지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들까지도 심리 상태까지도 고려하는 거다. 질문. 자, 되셨으면 넘어가고요. 자, 반영론적 관점인데 여기도 반영론적 관점 좀 써볼까요, 여러분? 아는 대로. 다 쓴 다음에 고개 들고 제 거 쓴 거 베껴서 적는 거예요. 자, 작품이라는 게 결국엔 현실의 반영이고, 현실의 모방이고, 현실의 적용이라고 보는 관점이라서 현실과 관련지어 보는 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필기하시고요. 됐니?
필기 다 했니? 자, 그럼 봐라. 자, 문학 작품은 시대적 이념이나 당대 사회상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당대의 세태와 관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주의 이해 등. 자, 무슨 얘기야? 그렇죠. 사회 반영이다, 시대 반영이다, 배경의 반영이다, 즉 모방론이다 라는 거잖아. 자, 성남중이 유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정원호가 입신념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세태라는 것 때문에 반영론? 오케이. 왜? 자, 동청을 소개했다. 입신혁명을 할 수 있다. 입신혁명이 중요했던 거는 당시의 세상의 형태잖아. 그럼 세태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됐죠? 유한림이 사실을 대하는 태도를 봐 남녀 위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다. 자, 그럼 봐봐. 남녀 위계가 있었다. 그 시절의 남녀의 관계인 거죠. 둘 다 맞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넘어가서 효용론적 관점도 여러분이 지금 써보도록 합니다. 자, 효용론적 관점이 뭐야? 그렇죠. 독자론이라고 합니다. 독자 입장에서 또는 수용론이라고 돼요. 작품을 수용하거나 또는 효능감 있게 보거나 또는 뭐 활용을 해서 보겠다. 즉 독자 입장에서 보겠다. 이게 바로 독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 그러면. 자, 그럼 봐봐. 쭉 한번 읽어봤을게. 그러면 독자들 입장을 봤으니까 이게 뭐라고? 효용론, 수용론, 독자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봐봐. 적강이라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인간계로 내려온 거야. 이건 당연히 비현실적이죠. 여러분이 그럼 주목해야 되는 건 현실이라는 개념과 비현실이라는 개념을 대립적으로 써놓고 현실이 틀렸다, 틀린 선지다 이렇게 구성하는 걸 꼭 보셔야 되고요. 됐니? 두 번째, 숙향이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당시 독자의 비감. 그렇죠. 독자 입장에서 봤으니까 이게 독자론이 되는 거고 맞는 선지. 필기하시면 되겠고. 됐니? 자, 넘어가서 자 425페이지입니다. 자, 칸촌스피는 저는 현대적으로 변형한 작품을 평가받고 있는데 저는 한의문 행적을 짤막하게 선술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써볼래? 절대주의 관점이 뭔지. 자, 이거는 뭐냐면 작품만 놓고 보는 거예요. 왜 절대주의가 되는 거야? 작품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상대주의는 뭔데? 외제론이라고 부르고 내제론이라고 부르는데 외제론은 뭐냐? 아까 봤었던 현실에 대한 모방, 작가의 표현, 독자 입장에서 수용. 여기까지 되셨니?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외제론이에요. 그럼 이 외제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작품 내부만 바라보겠다. 그게 바로 내부론, 내재론, 절대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어. 자, 필기 되셨을까? 자, 필기 되셨으면요. 됐니? 자, 그럼 이제 OX 문제 풀어볼게요. 옹점이가 니은이 된 이유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때문이다. 자, 일단 신분적 한계 극복 의지라는 게 좀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 본받을 만한 덕목은 주체의식이다. 이건 맞아. 자, 그럼 봐봐. 니은에 대한 이유,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신분적 한계를 예를 들면 뭐 노비, 뭐 천민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봐봐. 자, 옹점이는 그들이 불쌍했어. 그래서 옹점이가 엄마한테 했던 말. 옹점이는 계속 얘기했죠. 자, 옹점이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갸륵한 뜻이 있죠. 옹점이는 어떤 사람이다? 주체의식 같은 게 있는 사람이다. 결국 무슨 얘기야? 신분적 한계가 아니라 성품 때문이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종합주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다를 이제 포괄하는 거고 바로 이제 풀어보면 여러분 창작 시기를 생각하면 반영론, 모방론이라 그랬죠. 자, 당연히 괜찮겠고 자, 책력도 없이라는 거는 그리워한다고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사람은 그리워한다가 아니라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참고 견디겠잖아. 즉 뭐야? 시련을 참고 견디는 거지 뭐 도의 삶을 그리워한다 이런 건 확인이 어렵네. 필기 정리하시면 되겠고 창작 시기는 반영 모방론이고 책력도 없다 뭐다 이건 참고 견디겠다 시련을 참고 견디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